안녕 하시모니까 제 이름은 김창입니다. 오늘은 2023년 8월 30일이고요. 지금 현재 오후 1시 11분입니다. 이 책은요, Electricity and Magnetism 미니어 네이페이가 작성한 책입니다. 이 책은 굉장히 오래된 책인데요. 제가 군대 제대하고 대학 2학년에 복학해갖고 전자기학 공부할 때 그때 구입했던 책입니다. 학교에서 전자기학 교재는 이 책이 아니고 다른 책이었는데요. 대학에서 교재로 사용했던 그 전자기학 책보다도 이 책이 훨씬 더 상세하게 자세하게 전자기학을 기술하더라고요. 이거는 고전 전자기학입니다. 이 책에서 상대성 이론을 조금 설명을 하는데요. 깊게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이 책에서요, 챕터 2.7에 보면 Electric Potential 전기 위치 에너지에 대한 설명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 P는요, 이 그리크 문자는 P라고 읽습니다. 이 P는요, 전기 포텐셜이고요. 이 포텐셜에다가 그레디언트를 취하는데요. 이 그레디언트에다가 음수를 붙여줘야 합니다. 그러니까 전기 포텐셜에서 그레디언트를 취하고 음수 부호를 붙여줘야 전기장이 되는데요. 물리학에서 이 음수 부호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수학책에 보면요, 대부분 이 음수를 버려버립니다. 수학적으로는 그렇게 설명을 해도 돼요. 수학적으로는 그렇게 설명을 해도 되는데요. 이거를 물리학적으로 해석할 때요, 이 음수 부호를 버려버리면 식이 성립이 안 됩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수학에서는 음수 부호를 버려도 문제가 안 되는데요. 물리학에서 이 음수 부호를 버려버리면요, 이 식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보존 역장 컨설버티브 포스 필드가 와장창 무너집니다. 물리학에서는. 그런데 희한하게요, 수학에서는 이게 또 성립이 됩니다. 왜 수학에서는 성립이 되고 물리학에서는 성립이 안 될까요? 우리가 수학을 공부할 때는요, 숫자만 다루잖아요. 수치적인 논리만 다루잖아요. 거기다 물리적인 의미를 찾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물리학에서는 그 수식을 가지고 물리적인 의미를 찾아야 그 수식이 의미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수학하는 사람들은요, 절대로 이 포텐셜 함수의 그레디언트에다가 음수 부호의 의미를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이거를 설명합니다. 이 책은요, Engineering Mathematics 피터 V 오넬이고요, 6판입니다. 이 책에서요, 챕터 13이 벡터 캘큘러스인데요, 제일 먼저 라인 인티그럴부터 시작합니다. 여기서 조금 더 내려가 보면요, 그린 시오렘에 대한 설명이 나오고요. 시오렘 13.3 그린 그러면서 이 그린 시오렘이 설명되고 있는데요. 이 그린 시오렘에서요, 요 피적분 함수가 회전을 나타냅니다. 제가 갖고 있는 그 어떤 책에서도요, 요게 회전이라고 설명하는 책이 없습니다. 이게 회전이 된다는 걸 이해하지 못하면요, 벡터 캘큘러스 이해하는 거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린 시오렘에서 이 선적분이요, 폐곡선을 따라 선적분 할 때는 이 면적분에서 이 피적분 함수가 회전을 나타낸다는 걸 이해하게 되면요, 벡터 해석학은 한 방에 해결이 됩니다. 나머지 모두 스톡스 티오렘, 다이버전스 티오렘 이런 게 한 방에 쫙 해결돼 버리는데요. 그 어떤 책에도 이게 회전이라고 설명하지 않습니다. 여기 있어요. 챕터 12.5.2에서 Physical Interpretation of Curl 이렇게 갖고 여기에 예쁜 그림을 통해 갖고 T, 이 T는 이 디스크의 탄젠트 벡터인데요. 그러니까 이 라디얼 벡터 R이 이 디스크 원조를 따라 회전하는 겁니다. 이게 디스크고요. 이 라디얼 벡터 R, R의 끝점에서 탄젠트 벡터는 이 라디얼 벡터의 속도입니다. 이 탄젠트 벡터가요, 회전을 나타냅니다. 컬을 취해보면 이게 오메가로 나오는데요. 이 오메가가 뭐냐 그러면 이 벡터 R의 위치 벡터 R의 회전축에 대한 각속도입니다. 그러니까 T에다가 컬을 취해서 그 결과가 이 각속도 벡터로 나오기 때문에 이 T에다 컬을 취하면 그 결과가 각속도 벡터로 나오기 때문에 이 컬이 회전이라고 설명을 하는데요. 이런 설명을 보고요, 이 그린 시어렘에서요, 이게 회전이라는 것을
알 수 있을까요? 저는 절대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요. 그린 티어렘에서 이 피적분 함수가 회전이라는 것을 알게 되면요. 벡터 캘큘러스 전체가 한꺼번에 빵 풀립니다. 모든 게 이해가 되고 모든 문제가 줄줄이 알살탕으로 줄줄줄 술술술 풀리는데요. 어떤 책에도 이게 회전이라고 설명하지 않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요. EBS 문석환 선생님 광학에 대한 동영상을 보고요. 여기서 영감을 얻어갖고 이게요. 회전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좋았습니까? 자, 지난 시간에 우리가 뭘 배웠냐면 반사 배웠던 거 기억나니? 자, 여기서도 또 반사에 대한 것도 항상 잊으면 안 돼. 왜? 실은 매질이 달라졌기 때문에 두 매질의 속도의 차이가 생겼기 때문에 일어난 현상에 대한 얘기를 배우는 거거든. 자, 그럼 먼저 한번 들어가 보자고요. 자, 요렇게 여기 A 매질과 B 매질이 있는데 만약에 A 매질과 B 매질이 같다면 파가 진행해 오다가 그냥 통과하는 거야, 이렇게. 그치? 진행방에 변함이 없습니다. 이렇게 올 거야. 그런데 매질이 달라지게 되면 이게 뭐라 그랬어, 얘가 뭐라 그랬어? 두 매질의 경계가 되는 거지. 그래서 경계선 또는 경계면이라고 표현하겠죠. 그죠? 경계선 또는 경계면이라고 이렇게 표현할 겁니다. 그런 다음에 자, 매질이 달라지게 됐을 때 이 매질의 파가 부딪히지 않니? 자, 맞부딪히는 곳을 갖다가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수선을 내리그리면 자, 이게 그 유명한 뭐라 그랬어? 법선이라 그랬어. 자, 법선이라 그랬고 그 다음 매질 달라지면 100% 일어나는 게 뭐라 그랬어? 반사 꼭 일어나야 돼. 그치? 그래서 반사가 이렇게 일어나는데 실은 반사에 대한 얘기, 이제 와서 다 들었을 테니까 이제 와서 고백하는 건데 들을 필요 없었어. 반사는 딱 요거만 하면 돼. 자, 법선으로부터 반사파까지의 각도를 뭐라 그런다? 시작. 미안해. 법선으로부터 입사파까지. 요게 입사된 에너지가 입사파지. 각도를 뭐라 그런다? 입사각. 그 다음에 법선으로부터 반사된 에너지. 반사파까지의 각도를 뭐라 그런다? 반사각. 은 항상 어때야 된다? 갖다 끝! 이거만 하면 된다. 됐니? 자, 그 다음, 그래서 지난 시간에 내가 너네한테 예고한 건 바로 이거였었어. 자, 얘가 파가 진행하는 방향이 말이지. 원래는 이 방향이 돼야 돼. 근데 어떤 파는 말이지. 아래로 꺾이기도 하고 어떤 파는 위로 꺾이기도 한다 그랬잖니. 아래로 꺾이는 건 왜 아래로 꺾이냐면 위가 소하고 아래가 밀할 때 그렇거든. 그러니까 소한 매질에서 밀한 매질로 갈 때는 아래로 꺾이고 자, 밀한 매질에서 소한 매질로 갈 때는 위로 꺾인다는 걸 갖다가 네가 외우면 끝나는 거라고. 여기는 나랑 같이 할 필요가 없는 거야. 자, 나랑 같이 정확하게 나가기 위해서는 말이지 바로 왜 이게 이리로 꺾여야 되는지를 갖다 내가 딱 보자마자 딱 느낌이 와야 되는 거야. 그러면 그걸 들어가게 돼서 명치 먼저 한번 해보면 법선으로부터 굴절파까지의 각도를 뭐라 그런다? 굴절각이라 그런다는 얘기야. 이걸 우리가 R이라 그러고 이걸 우리가 R'이라 그런다면 자, 얘는 왜 R이 무조건 작으면 R이 무조건 크면 굴절이 많이 된 걸까? 아니야. 위로 갈 때나 그런 거야. 위로 갈 때만 굴절이 많이 돼. R'이 커야지만 굴절이 많이 된 거고 오히려 여기서는 아래 값이 어때야 돼? 진행이 좋지? 근데 굴절이 더 많이 나면 이 아래 값이 더 어때야 돼? 작아야지만 굴절이 더 많이 된 거란 말이야. 그걸 네가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냐. 다시 말하면 얘는 요 R은 입사각보다 굴절각이 더 작지. 깎게 되면 소한대에서 밀한대로 간 거고 얘는 지금 입사각보다 굴절각이 더 컸지. 그럼 밀한대에서 소한대로 간 거라고. 왜 이래야 되는지 내가 가슴으로 느껴야 돼. 그래 문제를 딱 보자마자 흐뭇한 미소로 그 문제를 딱 찍어서 맞출 수가 있는 거라고. 됐니? 자, 그 얘기 좀 갈라 그러거든. 자, 한번 가보자. 자, 먼저 왜 얘는 아래로 가고 왜 위로 가는지 한번 요 위에다 그림을 그려볼게. 경계야. 경계입니다. 자, 맨 처음에는 위가 소한 매질이고 소매. 무슨 말인지 알지? 소한 매질. 비싸게 판다는 얘기가 아니야. 밀매는 뭘까, 밀매는? 몰래 판다는 얘기가 아니지? 밀한 매질이라는 얘기야. 밀한 매질은 속도가 전파되는 속력이 어떻다? 느리다. 소한 매질은? 당연히 이거 알고 들어가야지. 그치? 심차게. 자, 여기는 있지? 밀한 매질이고, 아래가 소한 매질일 때 대한 얘기야. 응? 자, 에너지가 진행해 온다. 우리 법선 멋지게 이렇게 한번 그려볼까? 여기다 이렇게 법선. 법선부터 그리고 시작하자. 그럼 얘가 일로 와야겠지? 자, 이렇게. 일로 와서, 자, 얘도. 자, 이렇게 와서, 자, 이렇게 가야 돼.
자, 그런데 자, 먼저부터 한번 해볼게. 만약에 소환 매질에서 밀환 매질로 오면 얼로 꺾일까요? 그거부터 하는 거야. 자, 뭐 하면 되는 거냐면 소환 매질은 속도가 빠른 곳, 느린 곳, 빠른 곳. 이걸 알아요. 빠른 곳. 얘는 속도가 느린 곳이야. 다시 얘는 속도가 느리고 얘는 속도가 빠르다는 얘기지. 오케이? 좋았어. 이제 한번 가보자. 똑같아. 에너지라는 건 눈에 보이는 게 아니지 않니? 그지? 근데 내가 눈에 보이게 할게. 지금 뭐랑 똑같은 거냐면 그냥 입자가 갈 때 그 빠르기가 달라지면 어떻게 변하는지랑 똑같습니다. 근데 내가 뭐 할 거냐면 리어커를 한번 끓여볼게. 리어커 알지? 리어커. 자, 리어커. 자, 리어커가 여기 지금 속도가 빠른 거. 리어커 입장에서 바라보면은 속도가 빠른 곳. 아스팔트 어때? 아스팔트하고 모래하자. 모래사장. 자, 어디서 빠를까? 아스팔트. 여기가 아스팔트고 아래가 모래사장. 여기는 모래사장, 아래가 아스팔트라고. 속도가 느린 곳, 속도가 빠른 것. 리어커가 이동하는 데 있어서 속도가 빠르면 바로 아스팔트가 뭐가 되는 거야? 소환 매질. 모래사장은 밀환 매질이 되는 거라고. 느낌 오지? 자, 그러면요. 자, 리어커 바퀴를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리어커 바퀴요. 자, 리어커 바퀴. 여러분, 자, 리어커 바퀴 몇 개죠? 네 개? 미치겠네. 리어커 새끼야, 리어커. 이렇게 들어가지고 끄는 거, 리어커, 이런 그지 같은 4개? 무슨 포장마 찾냐? 자, 봐봐. 자, 2개야, 2개. 자, 얘가 쫙 오는 거야. 자, 리어커 바퀴가 빠르게 진행해 오고 있습니다. 오다가요, 모래사장이 부딪혔어. 그럼 어떻게 될까? 얘 속도가 어떻게 돼? 느려지고, 얘 속도가 빠르지. 그럼 얘는 어디로 진행할까? 얘 속도가 느려졌으니까 얘는 방해를 받고 얘는 속도가 확 빨라졌겠지? 그럼 방해 꺾이겠지? 어느 쪽으로? 아래로, 당연하지. 이걸 느껴야 된다니까. 느껴야 되는 거야. 아래로 꺾이는 거야. 또 여기 반대로 한번 해볼까? 자, 여기도 리어커 한번 해볼까? 리어커. 자, 리어커 바퀴가 이렇게 오고 있습니다. 아스팔트에서 힘겹게 막 내가 끌고 오고 있었거든? 그런데 왼쪽에 있는 바퀴가, 드디어 아스팔트에 들어섰어. 그럼 얘 속도가 어떻게 돼? 빨라지고 얘는 아직도 느리지? 그럼 진행 방향이 어디로 될까? 진행 방향의 위쪽, 아래쪽? 위쪽, 이쪽으로 이렇게 꺾인단 말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이걸 생각하면 되는 거야. 내가 엄마랑 싸웠어. 엄마랑 싸우면 엄마는 이길 수가 없지. 그냥 엄마는 막 싸우고 난 다음에 엄마는 꼭 서로 열받았어. 엄마는 싸워봤지. 다 알 거야. 여기 싸워봤지, 엄마랑. 여태껏 엄마한테. 싸우면 안 돼, 엄마한테? 뭐, 싸울 수가 없는 엄마들도 있어. 일단 뭐 내가 뭔가 이렇게 제시하려고 그러면은 일단 치고 들어오는 엄마들 있잖아. 근데 꼭 엄마들은 맨 마지막에 뭐냐면 엄마들은 맨 마지막에 때려. 이길 수 없지. 맞고 난 다음에 우는 건 우리잖아. 아니 엄마가 때리는 걸 맞고 엄마를 칠 수는 없잖니. 그럼 얘기가 이제 끝나는 거지. 그 다음부터 난 쫓겨나고 그잖아. 이제 나는 굶어 죽게 생긴 거야. 그지? 그러니까 말이 안 되니까 무조건 엄마가 때리면 맞아야 돼. 맞고서 엄마를 때리면 안 된다. 당연한 얘기야. 그런 적 없지? 그래. 근데 엄마를 이르길 수 있는 방법을 내가 알려줄게. 유일하게. 뭘 하면 되냐면 엄마랑 싸워. 싸우고 난 다음에 소리를 지르면 되는 거야. 소리를 깍 지르고 난 다음에 얼른 내 방을 뛰어가 문 잠그면 되는 거야. 그럼 엄마 막 분해하시겠지만 문 두들기면서 그렇지? 자, 그 상황을 잘 내가 해줄게. 다시 봐봐. 엄마랑 나랑 소파에서 싸웠어. 마루에 소파에서 막 싸웠어. 막 싸우다가 이거 자꾸 소리 나죠. 괜찮아요? 괜찮대. 이거 내가 소리가 나가지고 딱딱딱딱딱. 자, 이거 소리가 잘못 나온 게 아니야. 내 목걸이에서 나온 거다. 자, 근데 아무튼간에 엄마랑 싸워. 소파에서 엄마랑 싸워서 막 열 받았어. 엄마도 열 받았어. 같이 막 소리치다가 엄마한테 이제 내가 엄마한테 이 방법 알려줬지. 소리를 지르는 거 엄마한테. 엄마 봐봐 하고 소리 질렀어. 그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 빨리 방으로 들어와야 되잖아. 그지? 벌떡 일어나가지고 뛴다. 뛸 때 꼭 엄마를 견제해야겠지. 견제해야지. 엄마 봐봐 이거 뛰었는데 엄마 가만히 앉아있는데 나 어디 뛰면 그 쪽팔린 거잖아. 그때 엄마가 딱 일어나셔가지고 뭔가를 막 오시면서 막 몽둥이 하나 드신 거야. 빗자루를 많이 맞니? 주로는 뭐로 맞니? 엄마한테 뭐로 맞아? 엄마한테 안 맞아? 너는? 국자로 맞죠? 주로 요리하실 때 아이고 야 국자. 너는 뭐로 맞니? 먼지 털이게? 총채라는 거. 먼지 털이게 알아. 그래. 나도 그걸로 맞았어. 아유, 우리 집 총채는 말이지 앞뒤가 구별이 안 가. 여기도 너플너플, 여기도 너플너플 해가지고 하도 맞아가지고. 남들이 보면 내가 되게 귀하고 잘하는 줄 알았는데, 아유야, 나 진짜 많이 맞고 자랐어. 너네 호수로 맞아봤니? 호수?
왜 수도꼭지에다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 그걸로 맞아봤어? 난 그걸 맞아, 그걸로. 그거 진짜 긴 거는 좀 나아. 올 때 채공 시간 있잖니. 그러니까 그걸 맞으면 짧은 거 있지, 짧은 거. 그거 완전 채찍이야. 진짜 맞으면 자국 완전 진하게 난다니까, 자국. 난 호수로 주로 맞았는데. 넌 국자로 주로 맞고. 넌 뭐로 맞니? 총체. 너는? 손은 그건 아닌데. 손은 감정이 싫겠는데. 바로 나가는데. 너는? 파리채? 뭐야. 내가 파리야. 왜 파리채로. 그만하자. 너도 맞았니? 안 맞았어, 너는? 잘 안 맞았어. 파리채로 맞아. 네가 제일 안습이다. 국자도 그래. 자, 나는 호수로 맞았는데 아무튼 엄마가 지금 그래 파리채를 드신 거야. 파리채 들고 막 쫓아오시는 거야. 근데 나 급해졌지? 그러니까 어디 가서 문 잠가야 되잖아. 그래서 막 뛰어 들어가다가 급한 나머지 있지? 문에 왼쪽에 있는 기둥에 내 어깨가 부딪힌 거야. 그럼 어떻게 하니 내가? 얼른 꺾여야 돼. 안 부딪힌 쪽? 안 부딪힌 쪽으로 꺾이면 새끼야 내가 벽을 뚫고 지나갔다는 얘기잖아. 그런 애들은 좀 드물잖니. 그런 애는 드물지? 자, 내가 부딪히는 곳이 속력이 느려지는 곳이지. 속력이 느려지는 쪽으로 꺾인다고. 내 지금 뭐라 속력이 느려진다 그랬냐? 속력이 느려지는 곳. 자, 어느 매질이야? 미란 매질 쪽으로 꺾인다는 얘기야. 그럼 얘 봐봐. 자, 가다가 미란 매질이지? 진행 방향이 아래쪽이 미라면 아래쪽으로 꺾이는 거야. 미란 매질 쪽으로. 그 다음에 진행하다가. 자, 어디가 미라니? 위가 미라지? 그러니까 미란 쪽으로 꺾이는 거라고. 진행 방향이 미란 쪽으로. 무슨 말인지 알겠어? 자, 속도가 빠르기가 느려지는 쪽으로 꺾인다는 얘기야. 그걸 내가 느껴야 돼. 그냥 보고 난 다음에 외우면 끝이야. 외우면 그 다음부터 공식이니 뭐니 다 외워줘야 되고 이 공식이 왜 만들어진지 내가 모르잖아. 그치? 느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지금처럼 바로 미란 매질 느려지는 쪽으로 꺾인다는 얘기야. 그래서 얘 봐라. 그러면 당연히 봐. 생각을 해봐. 얘가 입사각이잖니. 입사각. 얘가 굴절각이지? 굴절각이 작다는 것은 아래를 꺾겠다는 얘기지. 아래를 꺾겠다는 얘기는 아래가 어떻다는 얘기야? 미라다. 그지? 그러니까 얘는 소환돼서 미란대로 온다. 하면은 입사각이 굴절각보다 어때야 돼? 커야 되는 게 당연하지? 느껴지니? 그럼 또 생각해봐. 위가 미란 거야. 그럼 진행 방향이 위쪽으로 꺾이겠지? 그럼 굴절각은 당연히 입사각보다 미란대에서 소환대로 오게 되면 입사각보다 굴절각이 더 어때야 돼? 커야 된다는 얘기지. 그치? 봐. 얘가 굴절각이잖아. 됐습니까? 뭐 이거 R'로 할까요? 네. 자, 느껴졌어? 자, 이렇게 미란 매질 쪽으로 꺾인다는 걸 내가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야. 좋았니? 좋았어? 그 다음 봐봐. 그러니까 이런 게 시험 문제 나오진 않아. 얼른 꺾이게 이런 게 나오겠니? 당연히 글을 꺾인다는 게 그런 다음서부터 왜 꺾이냐가 시험 문제 나오는 거지. 그 다음 또 봐봐. 그럼 더 미래지면 꺾이는 정도가 더 어떻게 될까? 그래. 그거에 대한 얘기 좀 하려고. 자, 해보자. 자, 느껴야 돼. 여태껏 네가 갖고 있던 그런 내용들이 있지 막 외웠던 것들 다 버려야 돼. 버리고 난 다음에 자, 그 다음에 새롭게 여기 정확하게 잘 쌓아야 됩니다. 자, 여기는 뭐냐면 얘랑은 동일한 매질이야. 자, 얘랑은 동일한 매질이야. 얘랑이 다른 매질이다. 그래서 요 매질과 요 매질. 얘와 얘를 비교할 거야. 그런데 우리 빛으로 하면 제일 좋거든. 빛 입장에서 바라보자. 빛. 자, 빛은 가장 빠른 곳이 어디라 그랬지? 진공은 근데 교과 과정 왜잖아. 공기입니다. 위를 공기를 다 넣죠. 공기를 넣고 그 다음에 여기는 물, 여기는 유리. 자, 물하고 유리 중에서 빛 입장에서 어느 게 더 미란 매질이지? 유리잖아. 그래서 여기는 물이고 물, 그 다음에 여기가 유리가 되는 거야. 유리가 더 미란 거란 말이야. 그래서 이거 따져보자는 얘기야. 다시 말하면 우리가 요 물과 그 다음에 유리를 따졌을 때, 자, 물은 유리보다 미란이 소하니? 물과 유리에서 물은 미래 소해? 그래, 얘보다 소하단 말이야. 내가 쓸게. 소매. 자, 얘는 밀매. 됐니? 자, 그 다음에 자, 법선 또 멋지게 또 똑같이 이렇게 그려볼게요. 그 다음에 빛이요. 아주 거진 눕혀져서 이렇게 눕혀져서 이렇게 온다 그렇게. 좋았어? 자, 빛이 이렇게 진행해 오고 있었습니다. 얘네들의 입사각은요, 같았죠. 예. I! 입사각 같습니다. 그럼 여기 분명히 뭐가 일어났을까? 분명히 일어나는 거는, 반사. 먼저 반사가 일어나야 돼. 반사가 일어나. 이거, 얘하고 매질 차이가 너무 크면은, 안 일어나는 경우도 있어. 그렇잖아. 반사만 일어나는 경우도 있잖아.
그죠? 예, 그래서 얘랑 차이가 그다지 크지 않습니다. 근데 얘가 더 미라단 얘기죠, 얘보다는. 무슨 말인지 알겠지? 자, 그러면 자, 얘네들 어디로 꺾여야 돼? 자, 멋지게 얘기해봐. 어디로 꺾여야 되니? 둘 다 공기가 가장 소한 거지? 공기가 가장 소한 곳이야. 소환돼서 밀한대로, 소환돼서 밀한대로 온 거지? 근데 조금 밀한대로와 더 많이 밀한대로 온 거란 말이야. 그지? 그럼 누가 더 많이 꺾이겠어? 소환 매질이야? 밀한 매질이야? 그래, 밀한 매질. 그러니까 소환 매질에서는 조금만 꺾이고, 요렇게. 그러니까 밀한 매질은 많이 꺾인단 말이야, 이렇게. 그지? 그래서 잘 봐야 되는 게 바로 이거야. 얘가 누구라고? 시작. 굴절각. 다시 뭐라고? 시작. 굴절각. 굴절각이 어떨수록 굴절각이 여기서는 더 밀한 매질일까? 더 많이 꺾인 걸까? 굴절각이 어떨수록 더 많이 꺾인 거야? 작을수록이라고. 소환돼서 밀한대로 갈 때는 굴절각이 작을수록 굴절이 더 많이 된 거란 얘기야. 놓치면 안 돼. 굴절각이 무조건 크다고. 오히려 굴절각이 크면 얘는 덜 꺾인 거란 말이야. 소환돼서 밀한대로 갈 때는 바로 이 개념을 정확하게 알고 있냐 모르냐를 교수님은 물어보시는 겁니다. 거기에 우린 낚이면 안 되는 거야. 됐지? 자, 그런 다음에 자, 그럼 한번 해볼게. 자, 써봅시다. 자, 굴절되는 정도를요. 내가 여기다 쓸게요. 자, 굴절률. 굴절되는 정도를 우리는 기호를 뭘 사용하냐면요. 예. n을 사용합니다. n. 그 다음에 다시 전파되는 빠르기, 전파속도. 또는 우리 기호 뭐 사용했었지? v. 기억나? 자, 이제 말해볼래? 자, 멋지게 얘기해봐. 굴절률은 어디가 더 커? 소환 매질이야, 밀한 매질이야? 밀한 매질 굴절률이 크고 소환 매질은 굴절률이 어떨까? 작아. 자, 그 다음 또 봐봐. 그럼 속도는 어디가 더 빨라? 소환 매질 속도가 더 빠르고 밀한 매질은 어때야 돼? 느리지? 자, 그러면 얘네들을 곱한 값은 어떨까 항상? 한번 해볼게. 진짜 너는 일정 지금 너 외운 거야. 얘네들 곱한 거 일정하다. 너 외운 거라니까. 느껴야 돼. 얘가 더 소해질게. 더 소해지면 굴절률은 더 소해지면 굴절률은 더 작아지고 속도는 더 빨라지겠지. 더 소해지면 얘는 더 작아지고 얘는 더 커지겠지. 더 소해지면 얘는 더 작아지고 얘는 더 커지겠지. 그지? 그래서 항상 얘네들 곱한 값은 어때야 돼? 일정하게 나온단 말이야. 됐니? 자, 이것도 한번 해볼까? 얘가 더 밀해질게. 더 밀해지면 굴절률 더 커지겠지. 대신 속도는 더 느려져야지. 더 밀해지면 더 커지고 더 느려지겠지. 얘는 더 밀해지면 굴절률은 더 커지고 속도는 더 느려지겠지. 그래서 얘네들을 곱한 값은 항상 어때야 돼? 일정해야 된다고. 자, 그 다음 중요한 거 물어볼게. 일정하다며. 그러면 얘랑 값은 어때야 돼? 같아, 달라? 같아, 달라? 해볼게. 지금 니네 다르다 그랬지? 해볼게. 얘가 이제 밀해지기 시작한다. 더 밀해지면 얘가 더 커지겠지. 얘는 더 작아지겠지. 근데 얘는 항상 값이 어때야 돼? 일정해야 돼. 그래가지고 계속 밀해져가지고 얘만큼 밀해졌어. 그럼 이게 크고 얘가 어때야 돼? 작아지지? 둘을 곱한 값은 어때야 돼? 일정해야 되지? 근데 얘가 더 밀해져가지고 얘가 됐다니까? 그럼 얘랑 값은 항상 일정하지? 그래서 얘네들 값은 어때야 돼? 이제 알았니? 네가 이게 통해야 돼. 이게 통하지 않고 그냥 외우면 안 되는 거란 말이야. 근데 그걸 통하게 해주려고 니네들한테 이걸 해주는 거야. 됐지? 그래서 자, 동일한 파를 쏘아줬을 때 그 파에 빠르기만 하면 얘네들의 상대적인 굴절률을 나 지금 뭐라 그랬어? 상대 굴절률 얘기했죠? 상대적인 굴절률을 알 수가 있는 거야. 자, 얘의 속도를 쫙 가봤어. 그럼 얘의 속도를 가봤다. 속도가 2대 5야. 2대 5다 빠르지. 얘 느리지. 그럼 얘 소한 거야, 밀한 거야? 밀한 거고 얘는 소한 건데 그 굴절률의 비는 몇 대 몇이 돼? 시작. 5대 2. 그렇지. 다시 한번 해볼까? 자, 속도가 빨라 여기는 3. 여기 느려 1. 3대 1이다. 동일한 에너지를 쐈는데, 팔을 쐈는데 3대 1이야. 그러면 굴절되는 정도는 시작. 1대 3이 돼야 된다는 얘기야. 그래서 굴절률을 갖다 우리는 뭐로 구할 수 있다? 속도의 비로 구할 수 있다는 얘기야. 다시. 그래서 지금 여기 나온 것처럼 우리는 굴절률을요. 자, 이제 우리가 열심히 굴절률 이제 외쳐될 거야. 이 굴절률은 무조건 뭐로 구할 수 있다?
전파되는 빠르기로 구할 수 있다는 얘기야. 됐습니까? 됐어? 그래, 이걸 네가 정확하게 알아야지만 우리가 이제 앞으로 굴절이 어떻게 되는 것에 대한 이해를 갖다가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됐습니까? 자, 그런데요, 여기서 정말 진정으로 절대로 놓치면 안 되는 게 있어. 반사가 되든 굴절이 되든 간섭이 되든 회절이 되든 절대 변하면 안 되는 거 뭐야? 자, 뭐라고? 시작. 진동수. 맨 처음에 파의 고유한 값이기 때문에 절대 변하면 안 되는 거란 말이야. 그지? 그래서 진동수는 반사가 되든 굴절이 되든 절대 변하지 않는다. 간섭 회절은 말할 것도 없고. 이 책에는요, 파트 5의 푸어리어 어널리시스를 설명하는데요. 이 푸어리어 어널리시스는요, 파동의 두 가지 기본 원리를 베이스로 해서 파동을 수학적인 수식으로 옮겨 놓은 겁니다. 파동의 두 가지 성질을 수학적인 식으로 옮겨 놓은 건데요. 첫 번째 성질이요. 파동은 한 번 생성되면요, 소멸될 때까지 진동수가 변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 성질은요, 파동은 중첩됩니다. 중첩되었다가 다시 분리되고요. 분리되었다가 다시 중첩할 수 있고요. 그러니까 푸어리어 어널리시스는 파동의 중첩성과 진동수의 고유성을 베이스로 그거를 수식으로 옮겨 놓은 게 푸어리어 어널리시스입니다. 이런 물리적인 현상을요, 다 배제해버리고 푸어리어 어널리시스를 단순한 수학적인 논리로만 따지면요, 이런 거랑 비슷합니다. 맛있는 한우 고기를 구워 먹는데요, 그 한우 고기 속에 단백질은 1도 안 들어있고요, 그냥 고기 맛만 즐기는 것과 동일합니다. 이 파동의 물리적 성질을 모르는 상태에서 푸어리어 어널리시스를 논한다는 건요, 아는 척 하는 겁니다. 제가 이 문석환 선생님 광학에 대한 동영상을 듣고요, 굉장히 많은 것을 배웠는데요, 이 동영상을 듣고 영감을 얻어서 제가 2년 전에 이 동영상을 촬영했습니다. 회전 벡터, 내가 30년 동안 안다고 생각했던 것이 정말로 아는 것이 아니어서 라는 제목으로 2년 전에 이 동영상을 촬영했습니다. 이 동영상에서요, 제가 설명하는 내용은 이 문석환 선생님이 굴절을 설명할 때 이용한 그 방법입니다. 여기에 좌표를 그리는데 이게 X축이고 이게 Y축입니다. 여기에 X1이 있고 여기에 X2가 있고 이 지점에 FY1, 이 지점에 FY2가 있고 FY1이 이 지점에서 속도의 크기를 나타내고 FY2는 이 지점에서 속도의 크기를 나타냅니다. 이때 FY1의 속도보다 FY2의 속도가 더 크기 때문에 이런 방향의 회전이 발생합니다. 이때 회전축은 플러스 K 방향입니다. 좌표를 한 번 더 그려보면 이게 X축이고 이게 Y축인데 X1이 여기 있고 X2가 여기 있습니다. FY1이 여기에 있고 FY2가 여기에 있습니다. 이 지점에서의 속도가 이거고 이 지점에서 속도가 이 값이라면 이 지점에서 이렇게 회전이 발생합니다. 흐름의 회전. 이때 회전의 축은 마이너스 K 방향입니다. 이거를 수식으로 나타내 보면 델타 X는 X2 빼기 X1이고 델타 FY는 FY2 빼기 FY1이 되고 이거를 비율로 나타내 보면 델타 X분의 델타 FY가 되고 이 식에 리미트를 붙여보면 델타 X분의 델타 FY는 라운드 X분의 라운드 FY가 됩니다. 이때 회전 방향은 정방향 K입니다. 델타 FY가 0보다 크다면
좌표를 하나 더 그리는데 이거는 X축이고 이거는 Y축입니다. Y1이 여기에 있고 Y2가 여기에 있습니다. 이 지점에 fx1, 이 지점에 fx2가 있고 이 지점에서 흐름이 이렇게 있고 이 지점에서 흐름이 이렇게 있다면 결과적으로 이런 회전이 발생합니다. 왜냐하면 이 흐름이 이 흐름보다 더 크기 때문에 이런 회전이 발생하고 이때 회전 방향은 마이너스 K 방향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Z축이니까. 그래프를 한 번 더 그려보면 이게 X축이고 이게 Y축일 때 Y1이 여기에 있고 Y2가 여기에 있을 때 fx1이 여기에 있고 fx2가 여기에 있을 때 여기에서의 흐름이 이 속도이고 여기에서 흐름이 이 속도라면 결과적으로 이런 방향의 흐름이 발생합니다. 이때 회전축의 방향은 플러스 K입니다. 델타 fx는 fx2 빼기 fx1이고 델타 y는 y2 빼기 y1이고 리미트 델타 y가 0으로 갈 때 델타 y분의 델타 fx는 라운드 y분의 라운드 fx이고 델타 fx가 0보다 클 때 회전 방향은 마이너스 K 방향이니까 마이너스가 여기에 붙습니다. 이 식을 1이라 하고 이 식을 2라고 하면 1번식도 K축에 대한 회전이고 2번식도 K축에 대한 회전이니까 이 두 식을 1번식과 2번식을 더하면 라운드 X분의 라운드 FY K 햇 두 번째 식 마이너스 라운드 Y분의 라운드 FX K 햇 즉 라운드 X분의 라운드 FY 빼기 라운드 Y분의 라운드 FX K 이 식을 이 식과 비교해보면 이 식이 이 식과 완전히 일치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내용을 정리해보면 플럭스 또는 플로우가 있을 때 이 플로우의 X축 방향 흐름을 fx라 하고 Y축 방향의 흐름을 fy라 하고 K축 방향 흐름을 fz라고 하면 이런 흐름의 회전 여부를 파악하려면 컬 F 연산을 취하는데 회전축이 X축인 회전의 경우 YZ 평면에서 회전이 발생하니까 라운드 Y분의 라운드 FZ YZ은 정방향 라운드 Z분의 라운드 FY ZY는 역방향 역방향은 마이너스 이런 회전이 발생하고 Y축에 대한 회전은 Y축이 나왔으니까 ZX 평면에서 발생해야 하고 라운드 Z분의 라운드 FX ZX는 정방향 회전이 발생하고 라운드 X분의 라운드 FZ XZ는 역방향이니까 마이너스가 붙어야 되고 Z축에 대한 회전은 XY 평면에서 발생해야 하니까 라운드 X분의 라운드 FY XY는 정방향 라운드 Y분의
라운드 fx, yx는 역방향이니까 마이너스가 붙어야 되고, 이거를 행렬식으로는 i, j, k, 라운드 x분의 라운드, 라운드 y분의 라운드, 라운드 z분의 라운드, fx, x축 방향 흐름, fy, y축 방향 흐름, fz, z축 방향 흐름. 이것을 1987년 가을에 처음 공부했고 2021년 봄에 처음으로 알게 되었습니다. 그전에는 이거를 외워갖고 그냥 아는 척 했는데 허탈합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요, 이 동영상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벡터 해석하겠어요. 이게 회전이 된다는 걸 모르면요, 그냥 외워갖고 아는 척 하는 겁니다. 자기가 모르면서요, 그냥 외워갖고 식을 쓰면서 안다고 착각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랬거든요. 제가요, 1990년 8월 말에 전역했는데요. 그 다음에 1991년 봄에 2학년에 복학했는데요. 수학과 2학년. 2학년 됐더니 미분 방정식을 배웠는데요. 제가 이거 군대 가기 전에 미분 방정식 엄청 풀어봤었거든요. 이게 전공 필수 과목인데요. 가뿐한 마음으로 수강했습니다. 그런데요, 수학 시간에 배우는 미분 방정식이라는 게 그 식을 어떻게 만들었는지는 안 나와요. 그 초등학생 산술 문제지 있잖아요. 덧셈, 곱셈, 뺄셈, 나눗셈 엄청 만들어 놓고 그걸 연필로 맨날 계산해 갖고 아이들 산술 능력 키우는 그런 거 있잖아요. 그거랑 똑같아요. 교수가 미분 방정식을 가르치면서요, 그 미분 방정식을 어떻게 만드는지 한 번도 설명해 준 적 없고요, 그 미분 방정식으로 실제 문제에 어떻게 적용하는지 한 번도 설명한 적 없고요. 지금 생각해 보면 당연해요. 왜냐하면 수학에서는요, 수리적 논리만 따지지 그 수식을 해석하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수식에서 물리적 해석을 하지 않습니다. 이거는 인천대만 그런 거 아니고요, 모든 대학에서 수학과에서는요, 순수 수학 과목을 주로 배웁니다.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미분 방정식 엄청 배워놓고 전혀 사용하지 못합니다. 사용할 때는 꼭 한 곳이 있어요. 아는 척 할 때요. 아는 척. 아는 척 할 때 말고는 미분 방정식 전혀 쓰잘데가 없어요. 제가 말하는 미분 방정식은 수학과에서요. 그러니까 수학과 학생들이 미분 방정식 잘 푼다고 껍적대면요, 그냥 코웃음 치세요. 여기에 지면이 있고요, 여기 높은 곳에서 이걸 제가 Y축이라고 하겠습니다. 요 높이 H에서요, 질량 M인 물체가 낙하합니다. 이게 지면이고요. 이 질량이 M인 물체가 여기 바닥에 떨어졌을 때 운동 에너지가 얼마가 될까요? 이 높이가 H입니다. 고등학교 물리를 하셨다면 당근 이렇게 대답하겠죠. M, G, H. 여기서 G는 중력, 가속도고요. 잠깐만. 이 MGH는 위치 에너지식인데요. 맞아요. 이거 위치 에너지식 맞아요. 그런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기 물체를 잡고 있다가 정지한 상태에서 딱 떨어뜨리면 이 위치 에너지가요, 위치 에너지가 요 바닥면에서는 운동 에너지로 바뀐단 말입니다. 운동 에너지는 당연히 2분의 1 mv의 제곱이고요. 왜냐하면 운동하는 물체는 속도가 있으니까. 원래 갖고 있던 위치 에너지가요, 이 바닥면에서는 운동 에너지로 전환됩니다. 그러니까 위치 에너지가 운동 에너지로 전환된 겁니다. 그래서 이런 멍청한 질문은 절대로 물리 시험에 나올 수 없고요. 보통 이렇게 묻습니다. 높이 h인 지점에서 질량 m인 물체를 떨어뜨렸을 때 이 바닥면에서 속도를 구하라. 이렇게 문제가 나옵니다. 이걸 한번 풀어보죠. 원래 위치 에너지가 모두 운동 에너지로 전환됩니다. 그래서 mgh는 2분의 1 mv의 제곱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m은 지워지고요,
2를 1로 곱하면 2GH는 V의 제곱이고요. 따라서 V는 루트 2GH. 이거 고등학교인가 중학교 물리에서 이거 배우는데요. 예, 제가 중학교 또는 고등학교 수준으로 설명을 드린 것 맞습니다. 지금부터요, 중학교, 고등학교 과정은 탈피하고요, 대학교 1학년 정도의 일반 역학으로 진입합니다. 위치 에너지라는 말이 딱 머리에 떠오르면요, 보존력이라는 말이 머리에 연상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위치 함수, 이거를 영어로는 potential이라고 부릅니다. 또는 potential function이라 부르기도 하고요. 잘 보세요. 위치 에너지는요, 위치 차입니다. 위치 차. 위치의 차이입니다. 다시 올라가세요. 위치 에너지라는 말이 딱 떠오르면요, 보존력이라는 말이 딱 머리에 떠올라야 되고요, 위치 함수라는 게 머리에 떠올라야 되고요, 위치 에너지는 위치 차라고 머리에 떠올라야 합니다. 또 하나가 더 있습니다. 위치 에너지라는 말이 나오면요, 시스템입니다. 시스템. 위치 에너지라는 말이 나오거나 보존력이라는 말이 나오면요, 이거는 시스템입니다. 시스템. 우리 문제에서 시스템이 뭐냐 그러면요, 질량을 가진 물체 M과 지구의 중심, 물체와 지구의 시스템입니다. 다시 한번 정리를 하겠습니다. 위치 에너지라는 말이 떠오르면 보존력을 생각하셔야 하고요, 위치 함수를 생각하셔야 하고, 위치 에너지는 위치 차이고요, 유자차 말고요, 홍차 말고 위치차. 그리고 시스템입니다. 이 U는요, 위치 함수입니다. 함수. 위치입니다. 함수. 이거는 0이 아니고요, 나중 위치고요. 이 U는 처음 위치입니다. I는 이니셜이라는 뜻이고요, F는 파이널이라는 뜻입니다. 여기서 제가 이거를 복사합니다. 복사해서 여기다 붙여놓고요, 이거는 이렇게 지웁니다. M, G, H 더하기 제로는 제로 더하기 2분의 1 M, V의 제곱입니다. 이 MGH는요, 처음 위치에서의 에너지입니다. 이 0은요, 처음 운동 에너지입니다. 이 0은요, 나중 위치에서의 에너지고요, 이거는요, 나중 운동 에너지입니다. 이거를 기호로 나타내 보면요, U, I 처음 위치 에너지고요, 더하기 K, I 처음 운동 에너지고요, 는 나중 위치 에너지고요, 더하기 나중 운동 에너지입니다. 그리고요, 이거는 이 M으로 나타내고요, 이 EM을요, 역학적 에너지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처음 위치 에너지와 운동 에너지의 합은요, 나중 위치 에너지와 운동 에너지의 합과 같고, 이거는 그 시스템의 역학적 에너지라고 부릅니다. 시스템의 역학적 에너지고요. 그래서 역학적 에너지 보존 법칙이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잘 보세요. 제가 이거를요, 앞으로 가져오고요, UF 더하기 이거를요, 1위로 가져옵니다. 1위로 KF 가져왔고요, 이렇게 여기로
집어넣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요 마이너스 u i 이거를요 이렇게 여기에다 넣으면요 마이너스 ki 이렇게 되고요. 이거는 뭐가 될까요? 이거는 빵입니다. 보세요. 이거를 죄다 1위로 옮겼으니까 이쪽은 빵이 되겠죠. 이걸 식으로 표현하면요. 델타 U 더하기 델타 K는 빵이다. 이런 식이 성립합니다. 지금부터 음수보를 주의 깊게 살펴보셔야 합니다. 델타 U는 이 식을 오른쪽으로 넘기면요 마이너스 델타 K가 되고요. 이 두 식을 다시 풀어보면요 U, F 빼기 U, I는 마이너스 인티그럴을 쓰는데요. Y, I, Y, J, F, Y, D, Y 이렇게 됩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드릴 테니까요. 이 부분을 이쪽으로 이동하면요. U, 이게요. J가 아니고 F입니다. UF는 마이너스 Y, F, Y, I, F, Y, D, Y 더하기 U, I 이 UI를 오른쪽으로 이동해 온 것입니다. 잘 보세요. 제가 자세하게 설명드릴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이 YF 자리에다요 Y를 넣습니다. U, Y는 이 마이너스 부를 잘 보셔야 하고요. 이 마이너스 빼먹으면 안 돼요. 인티그럴 Y, YI, FY, DY 더하기 U, Y, I 이렇게 되는데요. 위로 올라가서 마이너스 델타 K가 어떻게 마이너스 인티그럴로 갑자기 바뀌었나 하면요. 워크 키네틱 프린시플을 적용한 겁니다. 워크 키네틱 프린시플이 뭐냐 그러면 물체에다가 힘 F가 작용하면 운동 에너지로 바뀐다. 이게 워크 키네틱 프린시플입니다. 이 F가 뭐냐 그러면요. 위로 올라갑니다. 위로 올라갑니다. 위로 올라갑니다. 우리 그림에서 이 물체 M에 대해 지구가 이 물체를 끌어당기는 힘이 Fy이고 이 위치가 Yi고 여기서의 위치가 Y입니다. 여기 YI가요 처음 위치입니다. 처음 위치요. 지금 여기 지구 표면에 왔을 때 위치가 Y입니다. 거꾸로 된 겁니다. 이게 처음 위치가 이니셜 위치고요. 이게 나중 위치입니다. 밑으로 내려오고요. 우리가 나중 위치를 Y로 바꿨고 나중 위치 에너지가 Y고요. 처음 위치 에너지가 YI고요. 잘 보세요. 처음 위치를요 무한대로 잡습니다. 처음 위치 에너지가요
무한대에서의 위치 에너지고요. 이거를 0으로 잡습니다. 왜 이렇게 잡냐고요? 이 값은요, 아무렇게 잡아도 돼요. 처음 위치를요, 기준 위치라고 그러는데 이거를 무한대로 우리가 잡았는데요. 아무렇게 잡아도 돼요. 처음 위치가 무한대면 처음 위치 에너지는요, 이것도 아무렇게 잡아도 돼요. 이거를 0으로 잡았습니다. 이렇게 잡은 이유는요, 이렇게 잡았더니 계산이 굉장히 편리하더라 이겁니다. 그런데 여기에서요, 이 마이너스는 마음대로 잡으면 안 돼요. 이거는 마음대로 잡은 게 아니에요. 이거는 역학적 에너지 식에서 이 식에서요, 이 운동 에너지를 오른쪽으로 넘겨서 이게 마이너스가 된 겁니다. 그래서 이 마이너스 부가 계속 따라온 거고요. 이제 이 식을요, 정리합니다. y는요, 마이너스 무한대 y fy dy 이거 y고요. 이거는 0입니다. 0요. 그래서 이 식이 나왔습니다. 나왔고요. 자, 이제 양변에다요, dy로 미분을 때립니다. dy, y는 이거 미분 때리면 뭐가 나올까요? 여기서 y 대신에요, y'을 써도 됩니다. 이거는 적분 변수이기 때문에요, 이렇게 써도 됩니다. 이거를 미분하면 뭐가 나올까요? 이쪽은 미분했습니다. y에 대해서. 이쪽을 미분하면요, 마이너스, 이 마이너스는 그대로 유지되고요, fy가 나옵니다. 이렇게 됐고요. 지금까지 한 거는 y에 대해서 한 거고요. 이 y에 대해서 한 거고, 이제 x에 대해서 해보면요, u, du, dx는 마이너스 fx, du, dz는 마이너스 fz 이렇게 됩니다. 여기까지 따라오셨습니까? 이거는 j, 이거는 i, 이건 단위 벡터입니다. 이거는 k, 벡터로 만들어서 와장창 더합니다. 더해. 그래서 dx, du, i 더하기 dy, du, j 더하기 dj, du, k는 마이너스 fxi 더하기 fyj 더하기 fjk 이렇게 됐고요. 잘 보세요. 이거를 어떻게 정리하냐 그러면요, 그레디언트 u는 마이너스 f, 이 f가요, EF입니다. 이 마이너스 부를요, 왼쪽으로 넘겨보면 f는요, 마이너스 u 이렇게 되고요. 이 벡터 f를요, 이 벡터 f를 보존력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u를요, potential function 이렇게 부릅니다. 전기장에서는요, electric field E는 Q분의 electrostatic force F 이렇게 정리하고요. 이 식을 복사해서 여기로 가져오면요, 요거는 지우고요, 요 F 자리에다가요,
Q, E 이렇게 붙일 수 있고요. E는요 마이너스 Q분의 델타 U 이렇게 나타내고요. 다시 한번 E는요 마이너스 델 phi 이렇게 나타내고요. 여기서 P는요 Q분의 U 입니다. 그리고 이를 electric field라고 부르고요. field을요 electric 또는 electrostatic potential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 마이너스 부호가요, 이 마이너스 부호가 물리학에서는 이 마이너스 부호가요 어디에서 유래했냐 그러면요 여기에서요. 이게 뭐냐 그러면요 U 더하기 K는 역학적 에너지 이 식에서 출발한 것입니다. 여기에서요 차이를 구해보면요 델타 U 더하기 델타 K는 빵 이렇게 된 이 식은요 여기에서 온 거고, 여기에서 운동 에너지를 오른쪽으로 보내서 이 식에서 오른쪽으로 보내서요 이 마이너스가 들어간 거고요. 이 식을 수학적 논리에 따라 쭉 따라갔더니 여기까지 E가 쫄래 따라간 겁니다. 그래서 이 마이너스 부호가요 괜히 들어간 게 아닙니다. 역학적 에너지 보존 법칙을 유지하기 위해서 필요합니다.